낯선 이국 땅 베트남. 이곳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한 남자. 저는 2년 동안 애기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2년 전 엄마와 함께 사라진 6살 딸 하은인데요. 여기. 야, 이 안에 하늘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거기. 옆에 또 있다고? 예, 그 집이에요. 그 집. 파란색인데 그 예, 저 예. 딸이 외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던 아빠. 오늘은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 없어요. 여기 안 살아요.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곳에 딸 하은이가 없답니다. 꿈속에서 우리 딸이 그런다. 난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주소를 여기서 안 해줬대요. 빨리 가보자. 그들은 왜 딸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몰래 가서 내 자식을 납치해와야 그 방법밖에 없다. 영수 씨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꼭 만나야 하는 사람. 계세요? 뭐야? 아유, 이쪽을 게 있어가지고요. 와이프인데 애기 엄마인데 애를 데리고 살아. 베트남이요? 아니, 저는 한국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야지 애기를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했거든. 애기 엄마하고 좀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없어. 혼자 있었나요? 혼자 있을 때. 이혼 후 종적을 감춘 아내. 딸을 베트남에 두고 온 것도 그녀랍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뭐 제가 사정해야죠. 딸 데려오라고. 평소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은 혹시 아내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좀 언제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거더라고. 하은이 엄마하고.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되고 전화 바꿨대요. 저는 뭐 어디에서 다니고 그런 것도 아예 몰라. 몰라요. 연락 안 되잖아요. 누구도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 아내는 왜 자취를 감춘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 새 식구가 북적이고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집엔 정적만이 흐릅니다. (2년) 전 딸이 사라지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말도 없이 이제 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캐리어가 쌓여있고 이게 짐이 워낙 많으니까 다 못 가져간 거죠.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베트남 간다고 2번 다시 한국 안 온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영수 씨는 아내가 곧 돌아올 거라 믿었답니다. 집을 나간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7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 딸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답니다. 애하고 있을 때는 좋죠. 근데 가끔가다 또 그런 게 한 3개월, 4개월마다 한 번씩 꼭 그런 일을 벌여요. 하고 싸움이 생겨요. 끊임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다고 바람 피웠네 잤냐 해가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선택한 두 사람. 협의 이혼 작성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미성년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애를 데리고 가버린 거죠. 합의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사라진 겁니다. 마을 네 해야지. 하나 네 아빠. 42, 늦은 나이에 아빠가 돼 더 애틋하고 소중했던 딸.
자신의 전부였던 딸을 2년이 넘도록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려고 데려갔을까요? 그럼 오지는 않았겠죠. 2달도 안 돼서 혼자 돌아왔으니까.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약 5개월 후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에서 아내의 주소 변경 고지서를 발견한 영수 씨. 아내가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곧바로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떼어본 딸의 출입국 기록. 출국 기록은 확인됐지만 입국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내가 딸을 베트남에 두고 왔다는 얘긴데요. 애기 엄마가 한국에 왔다는 거 알고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하은이 혼자 있다는 거 알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협의 이혼 신청을 취소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 영수 씨.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딸을 되찾는 겁니다. 한국에서 키운다고 하면 상대방이 가져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못 키우겠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아기에 대한 인도를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강력하게 딸을 키우겠다고 주장했던 이혼 소송. 결국 딸의 양육권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아빠에게 돌아갔고 베트남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애기 엄마도 애 데려오는데 협조하겠다 해서 판사 앞에서 날짜까지 정해서 간 거죠. 이게 협박 당하고 15분 만에 쫓겨난 거라니까. 쫓겨나셨어요? 네. 협박을 당하고 이게 통역관이 놀래가지고 빨리 가자 큰일 난다 해서 그냥 나온 거죠. 아내는 왜 아이를 베트남에 숨기고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는 걸까? 딸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아빠란 말도 안 해요. 난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만 가는 불안감. 아빠는 정말 이대로 딸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KBS 제보자들. 이게 전부 하은이 사진인가 봐요. 네. 42살이에요. 아우. 늦게 보신 첫 아이라서 되게 네, 그렇죠. 귀하셨겠어요. 애지중지하시고. 베트남 처가에서 15분 만에 쫓겨나온 지도 어느새 1년. 그 사이 영수 씨는 도움받을 곳을 찾기 위해 헤매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작년에 10월 달에 애 데려왔을 때 이제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진짜 도움 받을 수가 없다라면은 깝깝한 거예요.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납치를 하래요. 내 자식을. 내 자식을 납치해서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는 딸이 무사한지만이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하시고 이런 공식적인 기록을 근거로 외교부에서 베트남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면 베트남 당국에서 아이의 소재를 확인을 해서 아이가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봐 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2년이 넘게 전화 통화 한 번 못하고 아이 엄마를 통해서도 전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 실종 신고한다는 것도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아빠는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때 출국을 해버리면 저 실종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인데 외교부에서 이렇게 외교부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고
이쪽 외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되찾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하나 없다는 막막한 현실. 그나마 다행히 영수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기로 했는데요. 말거든요. 일명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실제로 이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2년 전 베트남에서 10달 만에 손녀를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운이 정말 좋았다는데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무부나 절대 안 도와줘요. 엄마가 데리고 갔다는 거 핑계 하나로 안 도와줘요. 이거 하는 거는 나 혼자 노력해서 찾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다 훈적을 딱 올려놓죠. 몰래 납치도 못 해와요. 비행기 못 타요. 절대 그 집 식구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전 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화나면 안 돼요. 속으로 눌러 참고요. 웃어가면서 그저 베풀고 왔어요. 일단 웃으면서 베풀고 왔어요. 내가 돈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애기를 찾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모두 일일이 몸으로 부딪히며 직접 알아낸 거랍니다.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판결문, 청원서 이렇게 해갖고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공증 가야 돼. 이거 공증. 이토록 어렵게 되찾아온 손녀 나래. 나래 역시 엄마와 함께 베트남에 갔다가 홀로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거기 베트남에서 가족들이 잘 대해줬어? 잘 해줬어? 왜 때렸어?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 하은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걱정스런 마음에 아빠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이모들한테도 맞고 그렇게 지냈다고 말을 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빨리 하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은이를 빨리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다시 베트남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1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뭐뭐 가져가시는 거예요? 판결문 번역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은 거거든요. 번역해서 이번엔 무사히 가족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수십 번 머릿속으로 연습해보는 아빠. 그리고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은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 인혁이야. 지 동생이라고 개똥이라고. 4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와 떨어진 하은이. 아빠를 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빠 빨리 가자.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죠. 그리고 베트남 총영사에게서 걸려온 전화. 호치민 총영사가 천연길령사입니다. 제가 꼭 어떻게 요청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 오셨을 때 한인의 대한상조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좀 도와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베트남으로 되고 하니까 그분 통해가지고 같이 가시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을 안고 드디어 베트남으로 가는 날. 이번엔 하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6시간 만에 도착한 베트남 국제공항. 이곳에서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와 지리를 잘 아는 한인회에서 동행해 주기로 한 건데요. 아이를 숨기는 베트남 현지 가족들을 설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애기 이름이 딸님 하은이 몇 살이에요? 지금 6살이에요. 하은이 언제 왔어요 여기 베트남? 이 15년도 10월 달에 갑자기 데려가 버린 거죠. 한국말도 잃어버렸겠네. 근데 한 달에 제 생각에 한 20건 정도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집은 가면은 들어지도 못하게 하는 집도 있었어요. 아마 저도 그러지 않을까. 어떤 일로 갔던 간에 쫓겨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처가 식구들 마음을 돌리는 게 뭐겠어? 마음을 보여줘야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은이를 낳게 해준 게 외가 식구들 아니에요. 호찌민에서 꼬박 7시간을 달려 도착한 박리의 우성.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은이의 외가가 있습니다. 도시 큰데 그 근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기억나세요? 예. 아내와 결혼 후 5년 동안 1년에 한 번은 오갔던 길. 저 간판 같은 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긴가 본데. 점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납니다. 여기. 야, 이 안에 좀 더 조금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고 또 하나 옆에 있어요 집이. 파란색인데 그 드디어 딸이 지내고 있다는 처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고도 선뜻 내리지 못하는 아빠. 제가 저 커피집에 안 들으시라고. 네? 알아봐요. 저 동네 사람들이 알아본다고요? 작년에도 바로 알아봐가지고. 만일을 대비해 아빠는 잠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위한테 감정이 있을 적에 사위하고 같이 가면 사위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저희가 먼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작진 일행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 아이 때문에 왔다고 밝히자 선뜻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영상 하나 지금 왔다. 손님들의 소식을 듣고 나타난 하은이의 외할아버지. 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Bây giờ tôi nói tôi ra cô phải liên hệ với trước nhất là công an huyện hay là tỉnh là đây rồi muốn cái gì đấy. 제작진과 영사협력원의 신문을 믿지 못해 긴장된 대화가 계속되던 그때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나타난 영수 씨. 딸과 이혼한 옛 사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장인. 하지만 영수 씨는 예의를 갖춰봅니다. Em bé không có đây nè. Em bé đi lên gì chơi rồi? Đi Đà Lạt rồi. Em bé đi Đà Lạt. 애기는 어디 놀러 갔대요. 저기 갈라지라고 하는 아니. Có khi một tuần thì nó đi du lịch chơi đó. Rồi đó là khi qua một tuần thì 일주일짜리 여행 ngày 갔다. thì nó về làm việc nó về nó mới đi qua. 어디 갔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아빠. 이번에도 하은이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이때 아빠에게 술을 권하는 장인. Cô uống được cái nào không? Dạ. 1년 이제 하은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보고 싶다면 오고 Bây giờ bé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엄마도 볼 수도 있고. Cái tiếng thì nó cũng dễ thôi mà như tôi nói cô cháu nó về bển hiện tại bây giờ công việc cũng quá nhỏ. Rồi cha đi mầm, rồi cháu bển á, rồi có ai đâu mà quay chừng. 늦게 출근해도 되고 지금 저는 일을 안 해요. 그냥 회사 일만 시켜놓고 그냥 혼자 돌아다녀. Là thời gian rồi đó.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아빠와 아직 너무 어려서 보낼 수 없다는 장인. 좀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장모의 생각은 어떨까? 설득 대상을 바꿔봐야겠습니다. muốn cho nó lớn thì nó biết, nó hiểu biết rồi đó, cho con về bển nó con tự săn sóc ơn con được rồi đó. Còn nó theo mẹ nó về bển nó không hỏi đây làm gì. Con ở bên đây thấy không, người Nam mình bên đây muốn đi qua bển để là làm ăn có tiền. Con 딸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까지 왔건만 이곳에서도 딸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빠. 정녕 이번에도 하은이를 못 본 채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쉬운 마음에 딸이 지내는 방이라도 보여달라 부탁했습니다. 애기 마음대로 어디 찾고 싶어 그냥 자요. 몇 소리 방도 자요. Để cho ôm mấy gấu nó leo á. Ôm mấy gấu leo lên trên. 다 같이 갔어. 너는 다 이형 다 갔어. 이형이 근데 하은이가 제일 좋아. Ôm mấy con.
베트남에 오는 내내 아빠의 손에 꼭 들려있던 인형. 이렇게라도 아빠가 왔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nhớ bé qua.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이번에도 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아빠.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행한 영사협력원이 뭔가 이상하답니다. 집안 곳곳 방들을 살펴보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애기 옷이 여기 없어. 여기 안 살아. 근데 이 집에는 여기가 우리 다 저쪽에 새 집 다 봤거든요. 옷가지 같은 거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온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는지 전혀 모르는데 애기 옷을 감출 수는 없거든요. 하은이는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아빠가 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1년 전 그날에도 하은이는 이곳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이웃 주민들에게 하은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아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이 마을에선 하은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을 가서 보시면 할아버지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고 한 유치원생이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장인의 집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하은이가 다닌다는 유치원도 찾았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선 초등학교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아빠는 어린 아이들만 보이면 하은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유치원 줄래요? 몰라? 미나, 하은이.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 사진이라도 볼 수 없어. 학교를 지나 유치원까지 왔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학교 수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학교는 여기 안 다니는 확실하고. 여기서 1시간 정도 되는 시내에 그 이모가 키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소를 여기서 알려줬대요. 빨리 가보자. 다급히 이모의 집으로 이동하는 아빠. 한번 기억이 나세요? 네, 이쪽에 그 사진의 집이 있을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 네. 몇 년 전 처형의 집에 들렀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단서입니다. 주민이 알려준 주소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이제 아빠의 기억만으로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선 제발 하은이를 만날 수 있길. 집이 가까워질수록 아빠의 마음도 간절해지는데요. 드디어 하은이가 있다는 이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겨있는 대문.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 순간 철문 너머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신발. 혹시 하은이가 집안에 있진 않을까 급히 집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하은아, 희망, 하은아, 아빠. 바로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습니다. 통역 좀 해주세요. 언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언니 맞아요 언니. 언니라니까. 아빠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이 여성. 하지만 분명 하은이의 이모가 맞습니다. Ủa chị ơi, chị gặp ảnh nhiều lần mà sao chị làm lơ vậy? Cô có quen biết chị hết trơn á. Trời ơi, gặp nhiều lần quá rồi tới nhà ăn. 그리고 그때 문 앞에 놓여있던 여자아이의 신발을 집 안으로 가져가는 여성.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애기가 여기 Thôi, 살았던 bây 거 giờ đi về 맞고 thôi.
막내 여동생이 학교를 데려갔다 데려다주고 그랬대. 막내 여동생.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간 거 봤대요? 네, 봤어요. 오늘 아침에? 네. 하은이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하은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Đi về đây, chị mới nuôi bởi em gái nuôi.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 어떻게 변했어? 근데 그 얼굴이 남아있나? Cúc luôn. 그게 제일. Nó là Tú ở trên đấy đây nè. Giá lại. 다시 처형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빠.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꽁아를 지금 불렀어요. 한국에서 애기 찾아온 가족 모시고 왔는데 문 안 열어준다. Rồi, không á, nhưng mà hỏi là có 공안이 오면 한국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요. 하염없이 공안을 기다리는 아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cho cung hàng xuống đây đi sở tư pháp bắt con. 저 사람도 꽁아지고 해서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또 어디 이제 또 숨기던가 하면 우리 이제 못 찾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운전소에다가 지금 이제 경찰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전화 다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뭐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한다든가. 우리가 부른 공안도 안 오는 거네 그럼? 예. 2, 3일 기다려도 애기 절대 안 됐거든요. 여기 계속 기다려야 애기 저기 안 와. Đi về thôi. 이미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란 얘기에 아빠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은아, 아빠. 또다시 딸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하은이가 뭐 하나 한다고 하나 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기분. 하은이하고 가야 되는데.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정말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호찌민 총영사관에 들러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강제로 아이를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다만 베트남 공안에 아빠의 사연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데요. 하은이가 진짜 잘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 답답한 거거든요. 그거는 확인이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저희가 한배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갔을 경우에 실종 신고가 되면 저희가 다 확인 요청하면 다 회신이 왔어요. 잘했다고. 아빠는 지금도 하은이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벌써 2년. 아빠는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왜 딸을 볼 수 없나요? 딸은 잘 지내고 있나요? 딸은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